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의 일부 기초의원들이 해외 연수 도중에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의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회 의원들은 연수 뒤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기획문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우기도 했는데요. 혈세가 들어간 해외 연수가 정작 정책 반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변혜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김해철 의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구 의원 등이 참여한 국외 공무출장에서 술판과 쇼핑 등 부실 연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구 의원 12명과 의회 직원 3명 등 15명은 6박 8일 일정으로 5,250만 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부터 술을 마시는 등 연수 내내 음주가 이어졌다. 쇼핑센터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해철 의장은 어떤 부분을 인정해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사과 말씀해 주셨는데 술, 쇼핑, 외유성 연수 논란 많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을 사과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연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외 공무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북구의회 소속 의원 7명과 사무직원 4명 등 11명은 7일간 호주로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공무 연수를 접하는 시선은 늘 차갑고 무겁다던 이 의원. 한국은 공기청정기가 열일을 해도 콧속이 답답하다. 언젠가부터 당연시되어 있던 환경이 호주의 파란 하늘과 깨끗한 공기에 몸서리치게 그리워진다. 해외 연수를 통해 구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기획문 형식의 느낌을 담았습니다. 호주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본 또 다른 의원은 우리 한국 농사 실력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구정에 반영할지는 보고서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제 생각하는 대로 보고 느낀 거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보고서 좀 글 쓰는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까. 첫날 방문한 블랙타운 시의회에는 정작 시장과 시의원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자매결혼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만남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떠난 겁니다. 이들의 연수 비용은 3,112만 원, 1인당 282만 원을 들여 쓴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연수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군의군의회 심사위원회에서 해외 연수와 관련해 2차례 심의가 열렸습니다. 의정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전에 같은 장소를 다녀온 적 있는지 군 의정에 잘 접목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북구 등 일부 구의회는 비행기표를 구매한 뒤 심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마다 해외 연수가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좀 그런 거는 거의 좀 없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반기 대구 구군의회 9곳 가운데 5곳이 다녀온 해외 연수에는 세금 2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유성, 관광성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한 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계가 동네 병원까지 진료를 중단하는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 행동을 멈추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진료와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형 병원의 휴진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 발표된 지난달 30일 의료계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000명가량의 의사가 참여하며 정부 방침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투표를 거쳐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떠난 상급 종합병원 기능이 30-40%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의원급 동네 병원까지 정부 압박에 가세한 겁니다. 정부는 개원이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2020년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때는 대구 31%, 경북 49%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총파업 투표 참여율은 63.3%, 휴진 등 단체 행동 찬성률은 73.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의 집단 휴진 움직임 등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할 때는 뭐 한 50%는 있었고요. 뭐 적을 때는 한 20%. 법적으로 사실 이거는 다 개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는 총파업, 정부는 진료와 휴진 신고 명령 등 협상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홍준표, 이철우 양시도지사가 주도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1, 2주 사이에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6월 도의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단체장들의 일방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일 이틀째 도정 질의도 행정통합 이슈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청도 출신 이선희 도의원은 이미 한 차례 추진하다 흐지부지됐던 행정통합 논의의 흑역사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홍 시장 주도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되면서 흡수통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아직 논의가 설익은 단계라 먼저 상의하지 못했지만 통합안에 윤곽이 나오면 당연히 도의원들과 대화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목적이라며 3년 전 행정통합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화단지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가 사정해서 해온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되는 얘기야. 통합청사의 위치와 지자체 명칭은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지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추가적인 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 발전이 문제가 되니까 북부 지역 도청이 있는 대로 혁신 신도시로 또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큰 도시로 만들고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만들어서 잘하겠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통합청사와 관련해 안동의 북부청사, 포항의 남부청사를 두고 각각 차관급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지역의 반발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도 도의원들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면서 경상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는 서울 대학로 다음으로 소극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폐관 위기에 놓인 극장도 꽤 되고 예술가들의 무대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대구 소극장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내일부터 제1회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을 여는데요. 광주 2개 팀을 합해 모두 10개 극장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연극계는 요즘을 위기라고도 하고 혹은 제2의 문화 팬데믹이라고도 합니다. 소극장 페스티벌은 그래서 공간이 살아야 예술이 산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습니다. 위기를 정말 우리가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희들 그 극장 팀들이 한번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보자. 대구 연극계는 지금까지 극단과 작품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 소극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자는 뜻이 페스티벌에 담겼습니다. 소극장들이 있음으로써 다양한 연극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어떤 대구 연극이 발전하고 좋은 공연이 만들어짐으로써 관객들이 찾아오고. 첫 무대는 11일부터 아트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신바람 3대로 3대에 걸친 사랑의 다름과 설렘을 담았습니다. 소극장 10개가 참여한 제1회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은 6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계속합니다. 올해는 예술인들의 힘으로만 준비했지만 내년에는 지자체 예산도 받아 규모를 키울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맡길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따로 있거든요. 이 소극장은 공간의 예술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당국과 예술진흥원, 그 예술가들 자체적 이런 부분, 지자체 이런 부분에 모든 혼혈이 되어서 발전에 대한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지원금 한 푼 없이 자생력으로 시작한 소극장 페스티벌은 예술가의 혼이 실린 무대를 누구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내년부터 4개 학과를 영주 캠퍼스에서 경기도 동두천 캠퍼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양대 신입생 정원은 이제 영주보다 동두천 캠퍼스가 더 많아졌는데요. 대학 측은 영주 캠퍼스를 철도 중심으로 특성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던 영주 캠퍼스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경기도 동두천시의 제2 캠퍼스를 개교한 건 지난 2016년. 이 당시 동양대 전체 신입생 입학 정원은 1,100명이었습니다. 영주에 700명, 동두천 캠퍼스에는 400명이 각각 배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동양대학교는 영주 캠퍼스에 몫인 150여 명을 내년부터는 수도권인 동두천 캠퍼스에서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교인 영주 캠퍼스에는 철도대학을 비롯한 11개 학과만이 남습니다. 그 결과 모집 정원은 1,000여 명 그대로지만 약 5대5 비율이던 영주와 동두천 캠퍼스의 입학 정원 비율이 4대6으로 동두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부 전공별로 경찰범죄심리학과, 유아교육과 등 4개 학과에 모두 155명이 동두천으로 이동하는데 영주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학과로 꼽히던 전공들입니다. 지방대학 정원을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하는 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금지돼 왔는데 미군 반환기지에 설립된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등 4개 대학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지난 4월 교육부가 4개 학교의 정원 이동을 모두 승인한 겁니다. 동양대는 영주 캠퍼스를 철도 특성화 캠퍼스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교는 철도대학과 베어링 관련 학과 그리고 간호학 관련 학과들이 여기서 이제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대학과 베어링 대학은 영주가 갖고 있는 베어링 산업 기반들이 있고요. 하지만 영주시는 학교와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30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 동양대학에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두천으로 사실 이전을 많이 해간다면 저희 시로 봐서는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데 그 사유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양대 주변 상인들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되면은 아마도 더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입생도 그만큼 많이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저쪽으로 간다 하면 그거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양대는 내년도 입시 이후로 추가적인 정원 이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주 캠퍼스의 신입생 충원이 크게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양대가 영주 캠퍼스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예산 8억 원을 들여 소속 직원 8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일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논란이라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실상 군민 세금으로 모든 직원의 일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라며 도덕성이 결여된 집행기관과 견제 기능을 포기한 지방의회가 빚어낸 최악의 예산 낭비 사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도군에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12.9% 상승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 소비자 물가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78로 2018년 대비 12.9% 상승했습니다. 전국 상승률 12.6%보다 0.3%포인트 높았고 특광역시 중에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2.4%,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상승률은 1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대구 군위군 군위읍의 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0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